안녕하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소다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세어보니까 3개월이 조금 지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 컨텐츠는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그리고 일상들과 잊어버리기 싫은 저의 기억들과 추억들을 담아놓는 브이로그들인데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에게 궁금하거나 또는 응원해주시는 댓글들을 보면서 많이 반성도 하고 해이해질 저의 멘탈을 잡아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들과 4차까지 마친 항암 치료 중에 브이로그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항암 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검사부터 CT, 엑스레이, 2번의 조직검사, 골수검사, PET를 통해서 소포성 림프종 4기 진단을 받았고 1월부터 4주 간격으로 이틀 연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4월 4차까지 항암 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큰 병원을 가기 전까지의 검사 과정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영상은 CT를 찍고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서를 받은 이후인데요. 가족들이 나름 신중하게 결정해서 선택한 병원이었어요. 조직검사 일정이 잡혔고 조직검사를 하는 부위인 여기 목 부분의 진료과인 같은 안병동의 이비인후과로도 진료가 같이 진행되었어요.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는 저와 같은 케이스의 조직검사를 모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바로 전신 마취 후 만져졌던 여기 부분의 조직 한 덩어리를 드러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흉터였는데요. 아직 미혼이고 남는 흉터에 선생님도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라면 몸에 흉터가, 그것도 여기 이렇게 목폴라티를 입지 않으면 보이는 상처가 남는 걸 모두 원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법이 부분 마취를 하고 초음파를 통해 특수 바늘 주사로 조직의 일부 세포만 추출해내는 간단한 시술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예약이 너무 밀려 있었고 제 명치 쪽의 암 통증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서 저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일단 입원을 하고 당일 시술이 가능한지를 보고 시술과 수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운 좋게 다행히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 이후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검사 불충분으로 결국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결과까지 2주라는 시간을 더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흉터 크림을 처방받아서 지금도 바르고 있긴 한데 눈에 띄는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면 가끔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흉터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게 더 신기해요. 그땐 왜 그렇게 흉터를 두려워했었는지. 이렇게 2번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제 암세포가 혈액암에서 소포성 림프종이다 라는 게 명확해졌고 이것이 뼈에도 전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 골수검사, 그리고 제 몸속 어디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 PETCT를 찍게 돼요. 골수검사는 다들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진짜 많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골수검사 전날 좀 찾아봤어요. 지식인 검색에. 근데 제목은 잘 모르겠고 정말 옛날 드라마인데 김래원 씨랑 김태희 씨가 주연인 드라마에서 극중 김태희 씨가
골수 검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검사를 받고 침상에 누워서 나오는데 식은땀을 엄청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에이, 드라마니까 좀 오버한다 싶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끝나자마자 긴장도 풀리고 서러움도 폭발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 콧물, 식은땀 다 흘렸던 게 생각나요. 근데 침상에 누워서 나오지는 않고 미리 준비해뒀던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바로 걷는 건 무리고 또 지혈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일 하루는 장거리 이동은 하지 말라고 해서 근처에서 숙박을 했었어요. 혼자 거동하기는 조금 힘들고 잘 때도 하루 정도는 맘대로 뒤척이지 못하는데 다음날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같은 날 펫시트도 찍었었는데 암세포의 주 먹이인 포도당을 몸속에 주입해서 암세포의 반응을 살펴서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더라고요. 주사기가 무섭게 생기긴 했었는데 아픈 거는 없었어요. 처음 항암 치료하기 직전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걱정으로만 그쳐서 다행인 게 많았어요.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보니까 요즘 검색하면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누군 이렇더라, 누군 저렇더라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 무섭고 두려웠었는데 벌써 4차라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항암 치료는 BR요법이라고 해서 리툭시맙과 신벤다라는 항암제를 총 6차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4주 간격으로 6차를 진행하고 4주에 한 번 병원 갈 때 첫날은 리툭시맙과 신벤다를, 둘째 날은 신벤다만 혈관에 주입을 해요. 이렇게 6차를 마치면 펫시티를 통해 검사 결과를 보고 2년 동안은 유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2달에 한 번만 병원을 가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항암 주사는 팔에 혈관으로 맞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 가슴 쪽에 케모포트를 심고 그쪽으로 항암제를 맞는데 저는 정말 다행히도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주사 맞은 당일에는 조금 붓는 거 그리고 입맛이 써지는 거 외에는 부작용은 없었어요. 주사 맞으면서 동시에 항구토제를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주사를 맞은 이틀 뒤부터는 온몸이 멍든 근육통이 생기기도 하고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몸이 많이 무거워져요. 화장실도 엄청 자주 가게 돼서 새벽에 자주 깨서 깊게 못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1차 항암부터 저한테 꾸준히 말썽이었던 두피랑 피부 가려움증은 지금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서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오심 증상은 팔에 이렇게 산코소캐치 보이시나요? 이걸 붙이면서 부작용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 전에는 항암 부작용으로 아시다시피 제가 탈모나 예민함을 걱정했었잖아요. 2차 항암 이후에는 머리가 빠질 것이다 라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가발도 알아보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는 항암 치료인 BR요법이 머리가 덜 빠지는 항암 치료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밖에 제가 겪고 있는 부작용들이라고 하면 물론 심리적인 게 크겠지만 항암 치료하는 날 며칠 전부터 일주일 후까지는 예민하고 제 마음이 잘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한 달에 한 번 여자에게 찾아오는 그날이 겹치게 되면 아무리 제가 무한 긍정러라고 해도 사실 짜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생각이 많아져요. 이때도 물론 시간이 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있어서 잘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비 증상으로 좀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시원하지 않아서 좀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항암 브이로그를 하다 보니까 치료를 하고 와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영상도 찍지 않고 편집도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그런 걱정을 사실 좀 하긴 했는데 편집도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제 별거 없는 브이로그들이 올라올 때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진짜 모두 천사예요. 아픈 거 공유하면서 서로 위로도 되고 위로도 받고 그럴 때마다 진짜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만간 제가 첫 구독 수입이 결산이 될 예정이에요. 와! 제 슬픔도 나누면 반이 됐듯이 이 기쁨도 금액은 적지만 첫 수입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조만간 이벤트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릴 예정이에요. 자주 제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은 특히 이 게시판을 조만간 업데이트 할 테니까 꼭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대학병원에 가서부터 검사를 받고 항암 치료를 4차까지 했던 후기에 대해서 올려봤어요. 유튜브를 하면서도 시간이 정말 빨리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